만약에 20대 센터장이 있으면 저는 팀장으로 들어가요. 안 뽑아주려고. 모든 콘텐츠 책임 제가 저는 컨텐츠 책임지지만 각자 전화는 받아야 돼.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청년협동조합연합회 이두영이라고 합니다. 더 다양한 청년협동조합들이 사업을 잘 진작시킬 수 있게끔에 대한 다양한 고민들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이프넷 R&D 팀에서 일하고 있는 권영기입니다. 오늘 소비자생협연합회의 코로나로 인해서 변화된 모습을 설명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디지털 인사동조의 박성진이라고 합니다. 협동조합을 하면서 느꼈던 사회적경제의 장점, 단점에 대해서 가감없이 말씀드리고 싶고요. 안녕하세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협동조합 살림의 이무열입니다. 코로나19가 전면적인 사회의 새로운 분위기를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위기를 기회로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을 담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시장 경제, 사회적 경제 넘나들면서 굉장한 타격들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한번 성진님부터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저희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일단 사람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인쇄시장, 인쇄업 하시는 분들은 타격이 되게 심하고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할 사업, 올해부터 지금 사업들 준비하냐고 자본도 그렇고 자산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지금 다 투여를 하고 있는데 협동조합 설립하고 나서 자락이긴 하지만 계속 한 20% 이상씩 성장했지만 올해는 작년 매출 수준을 버틴 게 저희 자체 평가로 잘했다 얘기할 정도로 매출 타격이 좀 심하고요.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럼 이명 교수님. 예, 저희 조합을 먼저 말씀드리면 굉장히 느슨합니다. 올해 더 느슨해져서 각자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코로나19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상황들이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집단회도 하고 계속해서 거기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적응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자리들을 많이 만들었고요. 지금 2021년도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연기님 어떻게 진행되신가요? 네, 저는 그냥 열심히 직장 다니면서 일하고 제일 훌륭하시죠. 네. 사실 전방위적으로 매출이라든지 경제활동이 둔화되는 모습도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기는 한데 또 반대로 매출이 상승하고 있는 곳들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세격 같은 곳들은 아무래도 그런 매출 상승에 대한 것들을 보고 있는데 관련해가지고 조금 이야기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온라인 매출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오른 편이에요. 그럼 여타 다른 유통업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다른 점은 이제 매장에서의 오프라인 매출도 함께 좀 올랐다는 게 조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기농산물 그리고 좋은 원재료를 사용한 제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수요가 증가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이제 대량의 작업에 대한 것들은 급격하게 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되더라도 개인 맞춤화가 대세가 될 거고 그게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게 대세가 될 거고 소확행이라고 하죠. 소확행이라든지 다이어리 꾸미기라든지 그 다꾸라고 하거든요. 다이어리 꾸미기라든지 스티커로 자기 노트북에 자기만의 개성을 표현한다든지 예전에는 똑같은 거를 개성 없이 1000개, 10,000개를 만들었다면 지금은 개성 있게 10개, 2개 해서 자기 취미롭게 나눠간다든지 아니면 자기와 코드を만들어서 나눠간다든지 이런 대세로 흘러가는 거고 그게 다 이제 온라인에서 이루어진다는 게 중점이 되는 거고 대면하지 않고 되게 편하게 AI랑 대화해서 주문한다든가 아니면 자동화되어 있는 거에 내가 이미지만 올려서 주문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게 대세로 흘러가고 기업들도 다 사이버상에서 누구나 쉽게 사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주문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뀌는 대세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희가 좀 더 투자를 하는 거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인쇄 제조업 기반의 회사지만 IT를 접목하는 회사로 변화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쉽게 얘기할 때 이 모든 회사들이 IT 기업이 될 거라 얘기하는 것도 저희는 공장을 갖고 있는 IT 기업으로 바꾼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중심으로 투자를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투자를 지금 계속 하시고 있다는 것처럼 좀 전환 비용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들겠어요. 네. 그래서 아까 처음 한 것처럼 조합원의 고용을 짠다 말씀 것도 출자금이 더 들어가는 거고 다른 얘기긴 한데 협동조합에서 대출이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조합원들이 개별 대출이든 조합 출자금이든 수익금에 대한 배당을 하지 않고 그걸 다 투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대체를 하고 있고요. 비슷한 맥락에서 어쨌든 온라인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이런 모습, 이런 단상 중에서 뭔가 더 확대하거나 시스템을 정비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떠신가요?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이제 물류의 자동화 시설 설비를 좀 확충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기업들이 오히려 자기들이 잘하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위어들링이나 아니면 뭐 대지의 바느질 이런 것 같은 경우도 뭔가 다른 돌파구를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영상 같은 경우도 영상 쪽이나 이런 문화예술 쪽에서도 안 되니까 비대면으로 가잖아요. 그런 모습들 슬슬 적응해 가고 있다. 조금씩. 저희가 어쨌든 사회적 경제가 지역에 기여해야 된다거나 지역과 관련돼 있는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긴 한데 코로나19를 대처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지역화다라는 좀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본다면 어떤 것들 더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전 사회적 경제의 그 틀을 내려놓고 생각을 해야 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다. 지역의 사회적 경제가 차지하는 포션이 많지도 않고 지역에서의 우리가 어떤 그 경제적 생태계를 만들겠다. 사회적 경제가 그러려면 사회적 경제의 틀을 내려놓으라는 건 가치를 내려놓는 게 아니라 우리와 연대할 수 있는 대상들은 무궁무진하게 지역에 많다. 지역에서 연대를 해야 된다. 특정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협동조합화하면서 반대로 이제 규모를 늘리는 편들이잖아요. 뭔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 같은 것도 있고 이런 측면에서 뭐 지역이라든지 소규모 커뮤니티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방식들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소셜 프랜차이즈를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게 저희 업은 다 대부분 소상공인 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똑같은 장비를 똑같이 구매한다 치면 가동률도 떨어질 뿐더러 돈을 버는 건 장비 회사들하고 유지 보수하는 회사들밖에 없거든요. 실제 일하시는 분들은 수익이 떨어지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경쟁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탑하게서 저희 협동조합이 보통 공동구매, 공동판매가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규모화하는 거는 한 군데 규모를 하자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 같이 분배를 해서 나눠쓰자는 얘기거든요.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한 촉발점을 주신 것 같아요. 왜냐면 코로나 이전에는 혼자서 어떻게든 내가 버텨서 살 수 있었지만 이젠 점점 더 규모화가 되지 않으면 힘들다는 걸 본인들이 피부로 느끼시기 때문에 이제는 좀 열어놓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이게 잘 된다면 지역별로 경쟁이 아닌 진짜 협업이 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코로나가 위기지만 기회일 수 있는 게 지역하고 묶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거든요. 잘만 만들어서 잘 된 표본이 있으면 이 모델로 저는 다른 것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뭔가 이런 식으로 다양한 시도 변화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잘 안착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안착을 되겠죠. 근데 실험을 해야 될 때다 지금은. 우리가 늘 코로나19에서는 실험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늘 실패가 가능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용기 내서 해야 되는데 사회적 경제가 그런 면에서는 좀 제가 보기엔 위축돼 있어요. 전반적으로 사회적 경제가 만들어 놓고도 운영이 어렵고 다 기운이 빠져 있는 것 같다. 사회적 경제부터 조금 뭐 서울시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왜 30대가 하면 안 돼요? 뭐 10년이 넘어갔긴 했지만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리 좀 만들어주면 어떨까? 30대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얘기 들으면 좀 어떠신가요? 일명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죠, 당연히. 그러면은 세이프넷에서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뭐 이런 생각 하죠? 근데 세이프넷이 되게 어떻게 보면은 직원만으로 놓고 봤을 때 제가 세이프넷에 입사하고 좀 많이 놀랐었던 게 직원 조직의 연령이 굉장히 젊어요. 세이프넷에서도 항상 고민하고 있는 부분일 거예요. 이제 이 다음 경영진, 이 다음 이 리더들을 어떻게 길러낼 것인가. 사회적 경제가 사실 앞서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먼저 그거를 좀 조직에 도입해도 좋겠다. 만약에 20대 센터장이 있으면 저는 여기 팀장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안 뽑아줄래요? 재밌는 건 마포 두레생협은 청년 조합원 모집했는데 300명 어마어마한 모집했대요. 거기도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런데 조합원 가입할 때 청년 조합원은 가입비 안 받았대요. 그러니까 이런 시도가 있어야 된다. 청년들로 들어올 수 있게끔 자리를 만들어줘야 들어가는데 자리를 안 만들어 놓고 들어와 얘기를 해봐야 누가 들어가고 싶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다음 세대의 혹은 청년들에게 뭔가 전달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것 같기는 한 것 같아요. 농담으로 제 아들한테 제 조합원 지위를 물려준다고. 저희 아들이 학교 가서 꿈이 협동조합원이라고 얘기했다가 선생님한테 전화를 간 적이 있거든요. 제 아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왜 그러신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신 것도 있기 정도로 저는 그거 목적으로 협동조합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음 세대를 빨리 준비해서 봐요. 저희 협동조합도. 왜냐면 제 눈에도 보이거든요. 1년 지날 때보다 기존 조합원들이 노쇠져가고 능력이 떨어지고 효율도 떨어진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준비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협동조합이라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럴 때 보면. 홍진님? 저는 지속 가능한이 가장 핵심인 것 같고요.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직장에 생활하신 분이든 사업, 자영업 하신 분이든 힘드신 게 있는데 옆에 갔을 때 똑같이 힘든 사람이 같이 있는 게 제일 좋고 협동조합은 투명합니다. 그게 가장 장점이에요. 협동조합은 투명합니다. 누구 한 명이 가질 수 없습니다. 공평한 회사, 공평한 경제 조직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꼭 사회적 기업을 한번 검색해 보시고 한번 구경해 보시고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내 자신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나는 내 자신이라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으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에서 저는 사회적 경제, 제가 그 처음에 느꼈었던 그 느낌을 이렇게 말을 하면 좀 사회적 경제에서 제가 일하고 있는 느낌을 전달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 비슷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할 수 있다. 노동이 아니다. 우리가 임금을 받으려고 누군가가 시키는 일을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즐겁게 살 수 있다. 사실 저희가 이렇게 좀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 이제 편집본은 길진 않겠지만 이야기는 아침부터 만나서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8시간 동안 지금 네, 거의 8시간 다 되는 시간 동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서울 시민들이 사경을 헤매는 그날까지 다음에도 또 좋은 콘텐츠로 함께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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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였습니다.